방송 현장에서 12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단역 배우. 그는 목숨을 끊었고 동생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젠 진짜 갈 거야. 마음 약해지 마. 자살만이 살 길이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어서 편한 곳으로 가자. 아무 고통 없는 곳. 아버님이 나갔어. 왜 셋이 나갔냐고. 셋이 왜 나갔어. 2달 사이에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남편까지 하늘로 보내야만 했던 엄마. 그동안 눌려있던 억울함과 상처는 깊어 보였습니다. 큰애는 이제 분하니까 간 거고 작은 애는 미안함 때문에. 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어느 해보다 묻어왔던 지난 2004년 여름. 작은 애가 언니 우리 심심한데 엑스트라하고 가볼까? 그래갖고 마동인가 어디를 갔대. 당시 동생과 함께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언니.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가 났지. 죽여야 돼, 죽여버려야 돼, 뭐 난리가 나서 제가 왜 저러나. 그러더니 뭐 보따리 싸가지고 촬영 가야 된다고 가버리고 뭐 며칠 있다가 와서 이상하고 다 때려부시고. 단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딸이 갑자기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치료 중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알은 거지. 엄마나 성폭행 당해서 의사한테 얘기를 한 거지. 성폭행 날짜와 장소까지 자세히 기록해뒀는데요. 미쳤지나도 미쳐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쫓아다녔지. 애가 병이 들었는데 그 똑똑한 애가 미쳐버렸는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딸이 작성한 일지를 보면 수차례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하고 되면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딸 애들한테 넘긴 거야. 성폭행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록을 보면 성폭행을 한 사람이 4명, 모두 단역 배우들을 관리하는 반장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5개월간 지속된 성폭행은 촬영 중간에도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도 행해졌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 나도 거기 다니면서 내가 보니까 참 못 볼 꼴도 많이 봤어. 내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반장이들 답이야. 얘네들이 자꾸 놀더라. 갖고 보니까 마음에 드는 애는 나무라고 그러고. 반장이나 시부장한테 잘 보이고 이 바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옳은 말과 분명한 말을 하다가는 바로 그냥 아웃되니까. 단역 배우는 반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큰딸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인인데 남자고 잠자서 미쳤냐고. 말이 되냐고. 미쳤는지 백과무라고. 이게 무슨 강간이냐고. 사랑이지. 이 수사를 하다가 병원에 몇 번 입원한 줄 알아. 말도 못해. 게다가 반장들에게 고소를 한 뒤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집에 있으면은 엄마하고 동생이 저로 인해서 죽인다고 내가 협박을 했다는 거야. 대화를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당시 큰딸의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고소당한 반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해 딸을 협박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딸은 남자들의 협박과 수사관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09년 8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딸. 그곳에는 유서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모든 원망과 억울함을 유서에 남기고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단역 일을 소개했고 그로 인해 언니가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3층에서 같이 따라오는 거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학교 안 나오다가 그날 나와서 5년 수업 내내 울다가 아버지 보러 안양에 가고 싶다고 거기서 그랬어요.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딸의 사건을 알고 충격에 쓰러진 남편. 큰애가 그렇게 되고 이거 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쓰러져. 큰애가 하고 작은 애가 하고
엄마는 하루하루 약으로 견디고 있었는데요. 잠못 잤지. 자식 둘 키우다 다 자살했고 거기다 아버지까지 죽어버리는 내가 언제 나겠어.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엄마. 반장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요. 아유, 붙일 걸 갖다 붙여야지. 그러면 께서는 그분이랑 이게 뭐 사귀거나 아니면 관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싫다니까요, 자꾸.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 반장들. 현재 성폭행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그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진작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면 애들이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뭐라도 좀 해놓고 가야죠. 청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4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청혼 좀 부탁드립니다. 딸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앞에 두고 성폭행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라고 요구했는가 하면 12명 상대한 나 아줌마 아가씨 모자 좀 벗어봐. 가해자들은 딸을 계속 협박했습니다. 반항을 하니까 기도려는 거야. 라이터를 칼도 갖고 댕기더래. 이 얼굴을 망가뜨린다. 거절 안 했으면 안 주겠네. 어떻게 견뎌요. 어머니는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며 1인 시위를 했지만 오히려 검찰은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어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권력이 진상을 밝혀내지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도 못했다.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간곡히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14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2명 여기 가운데 죄인은 있을 것이다.